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우님 같은 경우는 설치 다 되셔서 정상적으로 되셨다면 같이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 잘 안 되신 상태면 일단 봐주세요. 보시고 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설치 완료하시면 다시 봤던 내용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볼 건데, 그렇게 막 엄청난 세팅을 할 건 아니에요. 간단한 세팅을 할 겁니다. 일단 도구에, 상단에 있는 도구라는 메뉴에 환경 설정,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환경 설정 일반 쪽에 들어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데, 얘는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거 하나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글꼴 편집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폰트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 다 변경을 좀 해줄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글자를 좀 키울 거예요, 많이.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폰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미 폰트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게 나쁘지 않다, 난 그냥 써도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 건드리셔도 돼요. 네, 이제 처음 설치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하게 작은 글씨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서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5가지를 다 따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폰트 같은 경우는 저는 얘도 어쨌든 코드이기 때문에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을 할 거고, 크기는 저는 좀 키울게요. 20 정도로 5가지를 다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이쪽에 폰트 변경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좀 바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폰트만 건드리면 되고, 여기만 보시면 되거든요. 탭 크기. 자, 우리가 지금 이 SQL YOG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해서 결국 해야 되는 일들은 쿼리라고 하는, 표준 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조작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을 조작하기도 하고,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명령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이제 표준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표준 SQL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따라서 작성하는 그 명령어 자체를 이제 표현하기로는 쿼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쿼리.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했었잖아요. 그 쿼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작성하는 명령어들이 쿼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하면서 뭐 쿼리가 어쩌고 그러면 결국 다 그냥 명령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입력해야 되고 실행시킬 명령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쿼리는 뭐 C쿼리라고도 하고 C쿼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쿼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쿼리. 그래서 그 쿼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 자바나 파이썬, C 같은 언어를 다루면서 기본적인 코드 같은 걸 작성할 때 들여쓰기라는 걸 하죠. 줄바꿈과 들여쓰기,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이썬에는 심지어 그게 문법으로 정의가 됐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도 똑같아요. 결국에 이 DBMS가 사용하는 쿼리도 코드입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독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들여쓰기 할 때의 탭 크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삽입 공간 4로 바꾸겠습니다. 얘가 제일 무난해요.
탭 유지 8로 되어 있던 거를 삽입 공간 4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확인. 이제 이 SQL YOG라고 하는 툴 자체가, 이 툴 자체를 가지고서 할 설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폰트 바꾸는 거랑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이 정도만 하면 돼요. 탭 유지하는 거랑. 자, 이제 좀 글씨가 커져서 보실만 하죠? 이쪽에. 여기에 작성되는 내용들도 아까보다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다가 자, 지금 보세요.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근데 W까지 쓰면 쇼가 완성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대문자로 바뀌면서 얘가 그냥 색깔까지 달라져요. 이거는 뭐라고요? 시스템 키워드 예약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코드를 막 작성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show database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타가 났대요. 이렇게. 그러면 티가 확 나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뭐가 잘못됐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타가 안 나면 얘는 대문자랑 색깔이 바뀔 거니까. 그쵸? 제가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했던 거랑 동일한 명령어입니다. 지금 show databases 얘가 뭐 하는 애였어요?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고 하는 명령어였어요. 자, 근데 아까 이 명령 프롬프트 창 안에서는 그냥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됐죠. 이렇게 하면 나왔잖아요. 아까 껐다 켜가지고 오케이. 아이고. 아, 나 지금 안 켜놨구나. 잠시만요. 아까 쉬는 시간에 에러 내용 봐드리다가 얘를 꺼놨네요. 얘도 다시 접속해야 될 텐데. 자, 여기서 show databases 하고 엔터 치면은 그냥 우리가 이 명령어를 실행한 상태로 인정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엔터 치면 돼요? 안 되겠죠? 얘는 실행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재생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검사 실행이라고 하면서 F9라고 하는 게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얘를 실행시켜주는 버튼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 툴과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얘를 가지고 못할까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얘를 가지고 못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DBMS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DBMS, 이 바깥에 있는 이 친구는 DBMS가 아니라 DBMS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얘가 사용하는 결과적인 그 DBMS 접속기는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그냥 UI가 있냐 없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UI라는 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 우리가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들, 이게 UI입니다.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애초에 마우스 클릭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타이핑, 명령어 타이핑만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타이핑 과정에서도 이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오타를 내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찾아야만 하고, 그렇죠? 그냥 그게 다를 뿐이에요. UI가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얘가 검사 실행 버튼이라고 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이세요? 결과?
어떤 게 결과가 나왔죠. 지금 결과라고 하는 탭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얘랑 똑같습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순서도 똑같네요. 똑같고 다 똑같죠? 이렇게 같은 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얘보다 좀 더 얘가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인지하는데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우리는 이 UI를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자체를 사용을 할 때 웬만하면 이 버튼들을 최대한 많이 안 누를 거예요. 이 말이 좀 모순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랑 다른 점이 UI 차이라고 했어요. 이 UI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편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UI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버튼들을 누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럼 이걸 왜 써요? 버튼적인 편리함은 많이 사용하지 않되 그냥 시각적인 편리함만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눌러도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누르지 말자라고 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이런 버튼들, UI들은요 사용하는 툴마다 차이가 존재해요. 이 툴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SQL YOG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SQL YOG 가지고 이 MySQL 우리가 XMPP로 구동시키는 MySQL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UI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UI 자체가 다른 툴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시각적인 이점만 챙기고 웬만하면 단축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는 심지어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사용하는 툴마다. 근데 적어도 UI가 얘는 있는데 저 툴은 없어. 그럼 이 UI 가지고 우리가 막 신명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툴을 바꿨더니 없어졌어요. 그럼 그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많은 것들을 명령어로 처리할 거고 UI의 선택보다는 명령어 플러스 이제 단축키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사 실행 같은 경우도 얘를 누를 게 아니라 여기 보면 F9라고 써 있잖아요. F9 누를 거예요. F9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F9 누르면. 자, 버튼을 최대한 누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라는 건 아닌데 개발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이제 개발자는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코드를 막 열심히 쓰다가 갑자기 이거 마우스로 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다시 와서 코드 또 쓰고 이거 생각보다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좀 저도 처음에 일할 때는 그게 좀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최대한 안 쓰고 일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이제 그 툴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자바를 사용할 때 이클립스나 뭐 인텔리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듯이 DB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게 툴일 뿐인 건데 이 툴 같은 것도 최대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키보드로 해결하면 훨씬 업무 능률이 올라가요. 손이 키보드에 있다가 마우스로 갔다가 이 왔다 갔다를 안 해도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가 지금 결과 탭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잘 보세요. 얘는 여기에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둘이 똑같지 않아요? 순서만 다르지? 맞아요. 얘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치고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쪽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각적인 이점만 챙겨갈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랑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 따라치셔도 돼요. 딱히 지울만한 게 없네.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드는 거를 잠깐 한 거거든요.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여줘 라고 한 건데, 여기 보면 A6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있어요? 없죠? 얘네 둘이 아까 같은 거였는데 왜 얘는 있고 얘는 없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이거는 실시간 갱신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루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한번 클릭한 다음에 F5 새로 고침 눌러보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show databases 해서 검색하면 나왔죠. A6. 좀 전에는 A6 없었잖아요.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를 건드렸다 그러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뭔가를 건드렸다 그럼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여기서 자, A6 어디 갔어요? 없죠. 여기 실시간 갱신 안 된다 그랬으니까 새로 고침해보면 A6 어디 갔어요? 없죠. A6 없죠. 같은 애를 컨트롤 하는데 얘로도 할 수 있고 얘로도 할 수 있고, 이해되실까요?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저도 이제 이걸 종료하도록 할게요. 비교는 해드렸으니까.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할 겁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쿼리문도 많이 배워볼 거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부터, 아니 데이터 말고 DB 그리고 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부터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것까지 쭉 배워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얘가 지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 상태가 그렇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떠 있는 상태가 아까 이 cmd 접속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봤던 논 그 상태랑 같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골라져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use mysql 이라고 하는 거,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아까는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F9 누르면 실행이 무난하게 됐었죠.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F9를 누르면 뭐라 해요? 이건 왜 뭐라고 할까요? 네? 같이 실행돼서는 조금 다른 말이긴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쿼리를 한 번에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아까는 이거 쿼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 쿼리가 두 개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두 개라는 걸 우린 뭐 보고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다른 언어를 다 같이 병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언어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죠? 마침표. 나는 이 세미콜론을 찍음으로써 지금 내가 작성하던 한 줄이 여기서 끝난 거야 라는 걸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쿼리예요. 근데 여기다 커서를 놓고 실행을 시키면 얘는 이제 내가 실행시켜야 될 쿼리가 여러 개네? 근데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몰라. 네가 실행시킬 쿼리가 뭔지 나는 판단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가 하나만 왼쪽으로 와도 얘는 실행을 해줍니다. 왜냐면 커서가 이 해당 쿼리 내용 안에 존재하게 되면 이거 할 거구나, 내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게 하고 이거 해줘요. 심지어 얘만 해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커서가 해당 쿼리 내용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쿼리를 실행시키거나 할 때 처음에는 편하거든요. 근데 쿼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블럭을 씌울 겁니다. 내가 진짜로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블럭을 씌워버릴 거예요.
자, 근데 블럭 씌울 때도 마우스를 많이 안 쓰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홈 앤드 키 아시죠? 홈은 커서를 맨 앞쪽으로, 앤드는 커서를 맨 뒤쪽으로. 이거 사용해서 쉬프트랑 같이 그냥 줄 씌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블럭 씌우는 거, 혹은 뭐 쉬프트랑 방향키랑 이용해서 이렇게도 뭐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쿼리를 실행을 시킬 때 블럭을 씌우자. 그리고 F9를 누르면 해당 쿼리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딱 어떤 툴은 블럭을 씌워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되는 애도 있고요. 뭐 컨트롤 F5, 컨트롤 F9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건 차이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툴에 따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단축키가 뭔지, 기본적인 실행 단축키는 뭔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SQL YOJ에서는 그냥 블럭 씌우고 F9 하시면 되고, 이 블럭을 씌웠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커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는 사실 여러 개의 쿼리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죠. 커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블럭은 가능하죠. 여러 개 씌울 수 있잖아요. 이러고 실행하면 두 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두 개가 실행이 됐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돼요, 메시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키면 결과 혹은 메시지, 이 두 개의 탭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 show databases 같은 친구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줘야 되죠. 이걸 실행시킨 결과가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결과 탭에 나오는 거고요. use MySQL, 얘는 어떤 의미였어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명시하는 거였죠. 얘는 실제로 화면에 뭔가 나타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실행시키면 이 결과라고 하는 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결과 탭의 결과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메시지 탭에 보면은 자, two queries executed, 두 개의 쿼리가 실행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two successes, 그냥 success, 두 개가 성공했다, 0 에러, 0개 실패했다, 0 워닝, 0개의 경고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실행된 쿼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게 몇 열에 적용되었는가, 여기선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줘 라고 했는데 10열에 적용됐대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총 개수는 10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실행 시간도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쿼리는 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실행한 쿼리가 어떻게 뭐뭐가 실행이 됐는지 여기 메시지 탭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에러가 있다면 에러도 여기에 나올 거고요. 워닝, 경고가 있다면 경고도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뭔가 실행시킨 결과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꼭 확인을 해봐야만 했죠. 얘도 똑같아요. 에러가 났으면 일단 에러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파악한 에러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짰던 쿼리를 수정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세미콜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F9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잘 돼요. 자, 이거 실행하면 잘 돼요. 문제 없죠? 자, 근데 이거 실행하면 얘는 에러입니다. 자,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는데 0개 성공했고 1개의 에러가 있고 0개의 경고가 있대요. 쿼리, 내가 지금 실행한 쿼리는 이거래요. 이거 맞아요? 이런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오류 코드에 대해서 코드 번호 알려주면서 에러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에러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자, 뭐냐면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syntax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신텍스 되게 낯익죠, 단어가? 모든 언어 공통으로 신텍스 에러를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초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자, 얘 무슨 에러예요?
신텍스 문법 에러입니다. 자, 너는 네가 짠 SQL 쿼리에는 문법 에러가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앞에서 SQL 신텍스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런 메시지를 무시하고 얘를 찾아오세요. 얘. 이거 뭐예요? 니어. 니어는 어디 근처, 뭐 어디 가까이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가 짠 SQL 쿼리 안에 문법 에러가 존재해 라고 한 건데 그 문법 에러는 여기 근처에서 발생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줄 긋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히 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문법 에러에서는. 문법 에러는 이 니어라고 하는 거 뒤에 오는 얘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 근처에서 지금 문법 에러가 발생을 했다. 얘 근처면 어디예요? use MySQL이네요. 이 친구 근처죠. 자, 이렇게 근처라고 알려줄 때 보통 거의 모든 경우가 이렇게 나온 애의 앞에 에러가 존재하게 돼요. 문법 에러가. 지금 우리가 실행한 쿼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양이. 그쵸? 여기서 이제 use MySQL 근처에서 이라고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실제로. 여기서 끊어졌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하고 이어져 버린 게 문제인 거니까. 자. 이렇게는 실행이 돼요. 세미콜론만 잘 찍어주면 마침표를 찍은 거기 때문에 각각 독단적인 쿼리로 인식을 해서 그냥 두 개의 쿼리를 실행시킨 걸로 인식을 해줘요. 세미콜론이 없으면 근데 문제가 된다. 근데 하나의 쿼리를 실행할 때는 사실 세미콜론이 없어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용한 쿼리에 대해서 알려줄 때 얘가 세미콜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린 쿼리는 여기까지래요. 이거를 같이 세미콜론까지 드래그를 해서 실행을 시켜도 여기에는 없어요. 얘는 진짜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자꾸 빼먹으면 우리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막 동시에 여러 개의 쿼리를 막 실행을 할 건데 세미콜론 막 빠져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얘는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자바를 기준으로 이클립스에서 자바 코드를 적다 보면 우리가 뭐 세미콜론을 빼먹었다 혹은 문법 에러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애초에 빨간 줄이 뜨면서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DBMS 같은 경우는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어디가 에러인지 안 알려줘요. 그런 거는 얘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실행을 해봐야만 결과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막 실행하는 쿼리가 몇십 줄, 몇백 줄 된대요. 동시에 막 실행해야 되는 쿼리가 많대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거 빼먹어가지고 자꾸 실수해서 막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로 쿼리를 한 번에 실행시켰어요. 그럼 난리 나겠죠? 어디까지는 실행이 됐을 건데 어디서부터 또 안 될 거고 누구는 또 중간에 됐을 거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짜잘한 실수는 웬만하면 신경 써서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계속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는 생각 안 해도 안 빼먹어요. 그런 습관을 초반에 좀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create라고 하는 예약어에 대해서 시스템 키워드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보시긴 했겠지만 그거 말고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애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쿼리문 한 줄을 실행시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쵸? create, 뭐 창조, 창의적인, 뭐 만드는 이런 건데 A1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쿼리문들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 실시간으로 안 된다 그랬으니까 반영. 새로 고침 해보면 어때요? A1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든 게 저장소 A1이라는 저장소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는 저장 A1이라는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왜 S가 안 붙어요? 우리가 A1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지금 A1 데이터베이스 있죠, 현재. 근데 얘를 또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예요. 왜냐? 이런 데이터베이스, A1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없어. 왜? 이미 존재하니까.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들을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어줘. 불가능한 거예요. S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 단수 복수의 개념.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말씀드린 적이 진짜 없어요. 이것도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이거 뭐 하는 애 같아요? 자, 드롭. 뜻이 뭡니까? 그냥 순수한 영어의 뜻.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얘는 지우는 거예요.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그거예요. 근데 보통 지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삭제의 의미로 delete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의미적으로.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때는 드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create와 drop. 그럼 얘는 만드는 거고 얘는 지우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지웠어요. 지워졌대요. 성공했대요.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A1은 없죠. 만들고 지우고. 자, 근데 여기서 이미 없는 상태예요. 여기도 이제 반영을 시켜주면 없는데 얘를 한 번 더 지우면 어떻게 돼요? 없어서 못 지워 라고 합니다.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DBMS,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DBMS는 독단적으로 DBMS만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언어랑 병합이 돼서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DB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쿼리가 실행이 됐을 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은 멈춥니다. 에러가 났으니까. 근데 보세요. 에러가 아니라 경고가 발생을 하면 쿼리 자체는 실패하지 않은 걸로 인식이 돼서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갑자기 철자가 생각이 안 나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드랍 데이터베이스 A1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버리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이에 뭐라고 그 문자를 좀 넣었거든요. 얘도 어쨌든 시스템 키워드 얘한 거죠. 색깔도 이렇고 대문자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if 만약이죠. exit 이거 뭐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울 거야.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존재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아까 지워놨죠? 이걸 실행시키면 차이가 보이실까요?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고 성공했대요. 근데 에러가 없고요. 하나의 경고가 있대요. 그 쿼리가 실행을 했는데 아까는 0 석세스에 1 에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 있고 성공을 못한 거예요. 아예 실패. 이런 프로그램이 멈춰요. 근데 쿼리가 성공을 해버렸네요. 그럼 프로그램은 안 멈춰요. 근데 성공은 했지만 경고 상황이 존재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상 메시지는 에러랑 똑같죠. 문제 상황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에러인 상황과 성공이지만 워닝인 상황은 아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쿼리를 작성을 할 때 물론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쿼리를 작성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여나 있다면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프로그램이 멈춰버릴 거니까. 정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우리가 네이버를 이렇게 쓰는데, 자, 지금 메일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을 해야 되네. 자, 이렇게 메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을 때 이 메일 리스트가 나오려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불러와야 되거든요. 불러와서 여기다 화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이걸 불러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쿼리가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 버튼 누르자마자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춰요. 혹은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페이지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막 나올 겁니다. 사용자가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런 처리를 해가지고 에러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성공이지만 경고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이 리스트가 안 나올지언정 이 페이지는 나와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쿼리는 안 짜야 된다. 처음부터 당연히 에러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에러가 났다면 쿼리를 수정해서 올바른 쿼리로 바꿔서 에러를 없애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지울 때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거를 붙여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워닝이 발생하도록 차라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테스트를 할 때 최상단에 이런 거 하나 놓고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집어줘. 그리고 A1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줘. A1 사용할게 하는 거죠. 자, 한 번에 실행시키면 3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A1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었던지 간에 초기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연습할 때 막 하다가 뭔가 잘못 만들었어요. 아, 이거 지우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그냥 한번 날리고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날리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거고, 만들고 나면 실제로 만든 거 사용하겠다라고 인식까지 시켜줘야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 use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더 짚어드릴 거예요. 뭐냐면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지금 A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하고 나서 show tables, 얘도 없네. 이거 말고 그러면 MySQL로 합시다. MySQL로 바꿔놨어요 지금 여기. 그리고 show tables 하면 뭐 되게 많이 나오죠. 나는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how tables를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근데 나 A1 사용할 거야 해놓고 얘 보면 안 나오죠. 내가 지금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정해놓은 거, 이것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꼭 필수로 해야만 합니다. 요수까지. 이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테이블을 열심히 고쳐봤자 내가 작업한 테이블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누군지, 그걸 실제로 난 그걸 사용할 거야 라는 걸 이 툴한테 알려줘야만 합니다.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실제로 어떤 걸 사용할지 제대로 명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DBMS 툴 얘 자체는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시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자, 방금 전에 제가 여기서 고르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눌러도 얘가 바뀌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있는 얘를 누르면 얘가 바뀝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를 잘못 누르시면은 막 작업하다가 여기를 잘못 누르면 바뀔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쓰려고 하는 A1이 맞는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 이것도 툴마다 달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어를 가지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얘를 눌러서 MySQL로 바꿨대요. 바뀌었죠, 그러면? 자, 이 상태 그대로 옆에 있는 히스토리 한번 눌러볼게요.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맨 하단에 이거 방금 시간이거든요. 51분. use MySQL이 실행됐대요. 우린 이런 명령어 입력한 적 없어요. 애초에 입력되어 있지도 않고요. 실행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실행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UI를 눌러서 조작하는 행위들은 결국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이런 명령어가 입력돼서 동작을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use MySQL 이라고 입력하는 거나 이걸 눌러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나 결국 똑같은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튼들 대신에 명령어 쓰는 연습하면 이 버튼이 없는 툴을 써도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것까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실행하지 않은 거나 우리가 실행한 거나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 있죠? 52분 15초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실행. 그리고 히스토리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방금 전 시간이잖아요. 방금 15초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이걸 실행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이런 거 근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얘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이 둘은? 얘는 뭔가 붙어있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런 거 붙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기 붙어있는 게 이거예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써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얘부터 소개를 드리면 얘는 홀다운표가 아니에요. 우리 그 엔터키 옆에 있는 홀다운표와 쌍따옴표 이거 아닙니다. 얘는 그 탭키 위에 있는 물결 표시랑 같이 있는 백틱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하나 찍는 게 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틱을 백으로 역으로 썼다 해서 백틱입니다. 얘는. 자, 이 백틱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여기에 적어주는 이 A1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배워나갈 건데 테이블 이름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마찬가지고 컬럼 이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정해져 있는 이름을 우리가 불러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쓸 거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키워드랑 겹칠 때가 있어요. 자, 저는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진 않지만 현재 우리한테 멤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멤버 같은 경우는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색깔 바뀌고 대문자로 변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얘하고잖아요. 이미 기능을 갖고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키워드 얘하고. 그럼 이 친구를 그냥 쓰면 그냥 하면 얘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일이 벌어져는 아니지만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는 이 멤버라는 애가
키워드로 쓸 게 아니라 진짜 텍스트, 내가 지어놓은 이름으로 쓸 거야. 내가 이런 이름으로 지어놔서 그래. 그때 백틱을 붙이면 얘는 키워드가 아닌 텍스트, 이름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백틱을 붙여야만 해요. 안 그러면 키워드랑 혼란스러울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니라 A1 같은 경우 백틱 없어도 뭐 그런 거 문제 없죠. 이럴 때는 안 써도 돼요. 백틱이 있고 없고는 뭐 이런 상황을 판단하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이런 데 무조건 백틱 붙여야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얘가 키워드랑 이름이 동일할 때 내가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입력해보면 바뀔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입력만 해도 바뀌어버릴 거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백틱을 붙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쓸 수 있다. 이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10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